안녕하세요. 김윤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방금 미국 긴급 발표, 금융위기보다 더 큰 게 터졌다. 미국이 방금 주식, 부동산, 달러에 대한 자산 거품을 긴급 발표하면서 제2의 닷컴 버블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실적에 비하여 미국 주식과 달러의 거품이 잔뜩 끼어 있기 때문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대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한국 부자들이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예금을 몽땅 빼서 국내외 주식에 파상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거품이 한계치에 이르렀다고 터질 수 있다는 점이죠.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메소타임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방금 미국 긴급 발표, 금융위기보다 더 큰 문제. 지금 미국 지도인데, 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지금 미국 경제도 상당히 지금 호황이지만 사실상 그 경제 호황이라는 것보다 위험자산의 거품이 아주 심각해요. 보시면, 자, 미국 자산거품 긴급 발표, 닷컴 버블. 이때 예전에 크게 터졌었죠. 이게 생각날 정도로 광란의 매도세, 주식 버블 붕괴, 집값 버블 붕괴, 달러 버블 붕괴. 지금 미국 자산거품 긴급 발표. 자, PER 규모만 보더라도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거품이 심합니다. 물론 중심 국가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게 문제인 거죠. 자, 먼저 주식 버블 보세요. 미국 주식 거품 실적도 부진해요, 생각보다. 그런데 주가는 지금 하늘을 치솟아요. 반도체, AI 지금 오늘만 어제만 이렇게 폭락한 게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 지금, 예전에도 얼마 전에 3월 초에도 반도체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나스닥이 3% 넘게 폭락했죠. 자꾸 나스닥이 3% 이상 폭락이 반복된다는 것은 경제 위기에 강력한 징조가 될 수 있어요. 지금 2000년대 닷컴 버블을 연상시키고 있잖아요. 반도체, AI를 지금 파상적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나스닥 어젯밤에도 3.64% 폭락을 했어요. 이게 무려 2년 9개월 만에 최대 폭락입니다. 여러분들 2년 9개월 긴 기간이잖아요. 근데 어젯밤 나스닥이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더 경고해야 할 것은 그전에도 몇 번 출렁거렸다는 거죠. 자, 집값 거품도 심합니다. 미국 집값 거품 거래량이 별로 없이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정말 한마디로 미친 듯이 뛰고 있어요. 미국 집값이. 이건 미국만이 그런 게 아니라 캐나다, 호주 다 마찬가지. 자, 매물도 엄청 부족합니다. 그래서 뛰는 거죠. 집값 거품 갈수록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4월달 S&P 케이스 실러 가격이라고 있거든요. 그 가격 지수 6.3%. 와, 정말 많이 뛰었네요. 우리나라 뭐 0.3 이러는데 6.3%. 신고가에 신고가가 더해지고 있죠. 세 번째, 달러. 여러분들 지금 달러가 정상이라고 보세요. 달러가 왜 문제냐면, 달러 자체가 거품도 많지만 미국이 달러를 다른 나라 화폐보다 미친 듯이 찍어냈어요. 많이 찍어낸 이 달러의 가치가 엔화, 위안화, 원화를 압도한다는 게 더 문제인 거죠. 많이 찍어냈으면 오히려 가치가 떨어져야 하는데. 자, 달러 거품, 실적이 없는 미국 중심 경제의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죠. 자꾸 미국 하면 다 좋아 보이니까, 또 안전해 보이니까. 미국 부채, 달러 과잉 생산, 부채 팽창, 그 다음에 달러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그래서 암호화폐가 뜨는 거예요. 달러는 너 생명 다했다, 그렇게 거품이 심해서 어디다 써먹겠느냐. 그러니까 또 금도 미친 듯이 뛰는 거고. 여기 보면, 자, 정말 많이 뛰었는지 보자고요. 나스닥 종합 4,000대, 2014년에 4,000밖에 안 했던 게, 자, 올랐다가 좀 빠진 듯 했더니 다시 신고가 엄청 뛰었네요. 지금 16,000. 와, 정말 4416. 지금 10년 만에 4배가 뛰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 1위입니다. 거품 1위. 집값 보실래요? 자, 미국 집값. 자, S&P 케이스 실러지수 보니까 여기
지금 최근이 신고가네요. 원친 거 보세요. 그렇죠. 떨어진 듯 하다가 신고가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회복률이 80%밖에 안 돼요. 수도권은 85%. 미국은 회복률이 아니라 신고가 찍고 가고 있어요. 집값 거품 심하죠. 이거 딱 보니까. 그 다음에 미국 달러 볼까요? 자, 여기 이 선에서 주로 놀았는데 보세요. 예전에 코로나 때 제일 꼭지 찍고 좀 빠지는 듯 하더니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다시 코로나 근처까지 왔어요. 정말 달러의 거품이 미친 듯이 심합니다. 그런데 이 달러를 워낙 많이 찍어냈고 또 기축국가인 미국이 부채가 심각해요. 여기 보시면 31.38조 달러 미국 국가부채 규모입니다. 31조 달러의 규모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여기 보세요. 늘어나는 거. 2013년 대비 2010년 대비 3배 지금 거품이 3배나 지금 부채가 늘어난 거죠. 자, 이번에 제2의 닷컴 버블 시작됐다. 나스닥 3.7% 급락, 테슬라 12% 폭락했고요. 빅테크가 실적도 안 좋고 거품이 잔뜩 끼었는데 빠지고 또 빠지는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한국 전망까지 한번 볼까요? 제2의 닷컴 버블 얘기도 나오는데 먼저 미국 나스닥 3.64. 와, 정말 많이 빠졌네요. S&P 500도 마이너스 2.31. 반도체 특히 많이 빠진 종목이 반도체, 인공지능, AI, 2차 전지, 전기차. 그동안의 미래 트렌드,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지막지하게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12.33%. 알고 봤더니 빈 껍데기네. 거품만 잔뜩 낀 것이 잘난 체 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6.8%. 문제는 엔비디아가 꾸준히 폭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6.8%가 폭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11시 기준으로 코스피는 1.9, 약 2%대로 지금 폭락하고 있죠. 코스닥 2.36. 뉴욕 빅테크의 실적이 부진하면서 그 주가 급락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 하이닉스 와 거의 7.9, 8% 폭락. 삼전 1.95, 2% 폭락. 현대차 3.5% 폭락. 지금 우리나라의 중추 산업들이 이렇게 붕괴되고 있어요. 전망 기술주 실적에 따라서 폭등락이 널뛰게 한다는 거예요. 아마 내일도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회복했다가 추락했다가 회복했다가 추락했다가 잘못하게 되면 이게 붕괴되면요 큰일 납니다. 신고가 붕괴, 추세적인 하락. 자, 그렇게 되면 제2의 닷컴 버블이 터지는 거죠. 제2의 닷컴 버블이 터지면 주가 반토막 납니다. 금리 인하의 기류, 지금 금리 인하의 기류, 경제 회복도 되니까 신고가 줄 것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 전망인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기술주 실적에 따라 폭등락 널뛰기, 즉 보합으로 간다. 두 번째, 신고가 분기 추세 하락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제2 닷컴 버블 한마디로 폭락한다. 세 번째, 금리 인하가 되기 때문에 경제도 회복하니까 신고가 행진, 지금 신고가 근처잖아요. 지속할 것이다. 자, 어느 게 맞을까요? 현재까지는 3번이 맞습니다. 신고가 흐름이. 자, 이제 부자들이요 예금을 빼가지고 여기에 투자한대요. 도대체 예금을 빼서 어디에 투자하느냐?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주식에 투자합니다. 지금 부자들이. 국내 주식 대기 금액이 86조예요. 사상 최대치입니다. 두 번째, 해외 증시 대기 1273억 불. 와, 어마어마하네요. 1273억 불. 해외 증시에 오히려 더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네요. 미국 외화 주식, 미국 외화를 활용한 주식 80%. 자, 다른 나라보다 미국 쪽에 쏠림 현상이 강합니다.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나라 코스피라든가 우리나라 원화는 사더라도 바꾸더라도 그렇게 손해 안 볼 것 같아요.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 것 같고요. 왜? 저평가니까. 그런데 이제 뒤늦게 뛰어드는, 지금 부자들이 뛰어든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자, 해외 증시, 국내 증시는 충분히 이해 갑니다. 해외 증시나
미국 위화로 잘못 뛰어든다면 경제 위기가 터지지 않는 한은 별로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크고 무너지면은 우리나라보다 더 떨어집니다. 이건 기정사실 아니나요? 우리나라는 뛰면 많이 뛸 거예요. 저평가라서. 자, 이제 자산 이동. 금리가 인하가 되다 보니까 예금 빼가지고 주식으로, 예금 빼서 부동산으로. 조심할 점도 있어요. 달러라든가 미국 주식은 거품이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제가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자, 무분별한 주식도 주가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아무거나 막 잡게 되면 주식은 뛰는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세요. 테마 주식 이런 거 잡지 마세요. 2차 전지네 뭐 이런 것들. 자, 2024년 이후에 주기적으로 경제위기 위험, 즉 이게 규칙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규칙적의 규칙성을 발견할 수는 있어요. 1차 서기파동 75년, 2차 서기파동 80년. 자, 그 다음에 일본 경제위기, 이게 90년. 그 전에 북미 저축은행 파산. 그 다음에 세계 IT 버블 붕괴, IMF 97년에 일어났고, IT도 2000년 초에,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 2007년에, 남유럽 파문도 생겼었죠. 2010년 이후. 그리고 무역 분쟁도 한번 생겼었죠. 2020년 다가와서. 자, 20년 이후에 코로나 터지고 자산 버블. 지금 뭔가 하나 터질 때 됐어요. 보면 크고 작은 게 5년에 한 번씩 꼭꼭 터졌어요. 5년에 한 번씩. 그러면 지금 20년 들어와서 코로나 터졌으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 5년 지난 다음에 또 뭔가 하나, 당장은 아닐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한 3, 4년 후에 뭔가 사단이 나지 않을까. 자, 여기 보시면 한국 자산 폭락, 버블 붕괴. 30년 전 일본 따라가는 한국. 부동산 폭망 정말 올까요? 가진 게 없는 분들은 세상 좀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에이, 대폭락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못 먹으니 남도 좀 확. 솔직히 그런 울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나의 꼭 무능으로만 재산이 없는 게 아니라 사유의 불합리, 부조리로 내가 돈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자, 돈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기회 창출을 해야 돼요. 불평불만만 내세워서는 도움이 안 돼요. 자, 보시면 원화 1달러 장중 1400까지 돌파하고 외환위기급 폭락. 아시아 통화 중 하락폭이 지금 현재 1위입니다. 물론 엔화가 1위였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따라가고 있죠. 그리고 원화 폭락 원인은 PF 문제, 내수 부진, 정책 불확실성, 엔화 위안화의 하락. 자, 부동산 전국 집값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서울은 급등하고 있어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집값이 오른다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자, 수도권은 뛰고 지방은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양극화. 정부 부양책, 백지화 우려, 집값 양극화 확대. 지금 정부는 뾰족한 수가 없어요. 서울이 막 집값이 뛰고 있는데 잡을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해외 자산 상승, 한국 자산 결국 상승. 지금 해외 집값이 뛰니까, 특히 미국 집값이 신고가를 찍고 가니까 우리나라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서울이. 자, 주식 볼까요? 코스피 2711, 삼성전자 8만. 많이 빠졌네요. 그래도 올라왔다가. 그래도 30% 이상의 저평가예요. 미국 주식을 가지고, 유럽 주식을 가지고, 일본이나 대만 주식을 가지고 저평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는 저평가예요. 중국이나 홍콩, 이것은 저평가가 아니에요. 오히려 거품 붕괴이기 때문에 지금도 고평가예요. 그 나라들은. 우리나라는 나라가 망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평가 맞습니다. 대한민국 거 주식 사세요. 그것도 블루칩만. 선진국 주식 신고가. 한국은 이유 없이, 뭐 이유는 없겠어요.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엄청난 이유가 없이 지금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건 맞아요. 주식 폭락의 요인은 중국 동조화, 고금리, 전쟁 위험성, 지정학적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미국 파산, 자산 거품, 미 사시장 파산, 비트코인 금의 투자. 왜? 자, 자산 거품 금방도 얘기했지만 주식의 거품,
채권도 거품이 심해요, 미국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쏠려. 지금 미국 거 주식 사고 계속 올라가니까. 미국 채권 안전성이 있으니까 가장 뭐 강대국이니까 안전하겠지. 그것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역사상 봤을 때 진짜 안전한 것은 가격이 쌌을 때예요. 물론 그 가치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는 보장이 있는 그런 물품을 말하겠죠. 그런데 미국은 너무 위험합니다. 부동산도 S&P 케이스 실러 주택이 최고. 즉 미국은 주식, 채권, 부동산 거품에 투자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더 올라가더라도 재미가 별로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떨어지면 제일 많이 빠질 거예요, 여기가. 우리나라가 많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미국 연방 부채. 제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 과거 30년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그럼 답 나와요, 그냥. 자, 연방정부 부채가 34조 달러. 와, 상업용 부동산도 지금 문제 있는 거 알죠? 공실 20%, 고점 대비 70% 폭락. 지방은행도 위기입니다. 자, 안전자산 급등. 자, 미국이 제 역할을 못해요.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이나 달러나 제 역할을 못하니까 금이 뛰는 거예요. 비트코인 같은 것이 설치는 거예요. 원자재가 뛰는 거예요. 자, 미국 은행 파산, 핌코, 리퍼블릭, NYCB. 자, 이런 것들 계속 지금 제2의 또 파산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자영업자가 지금 최대 위기를 맞이했어요. 우리나라 자영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자영업을 특히 뽑았냐면 우리나라가 금융위기가 터지면 여기에서 터질 가능성이 커요. 비율이 25%. 선진국 중에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요. 이제 자영업자가 약 30%까지 올라왔습니다. 10명 중에 3명은 자영업을 한다 이거예요. 세계 1위예요, 1위. 연평균 소득 최하위권 연 1950만원 적자 수두룩. 여러분들 자영업자 연평균 소득이 알바만 또 못해요. 편의점 알바가 더 벌어가는 거예요, 사장님들보다. 자, 4년간 순수익도 감소 마이너스 9.3%. 최저연봉이에요 지금. 자영업자 폐업률도 높습니다. 66%. 5년 생존율이 20%. 자꾸 인테리어 비용만 들어가고 돈 까먹겠죠. 그러면 1년 동안 개업을 했다 폐업을 하면요 몇 억씩 까먹어요. 자, 그 다음에 자영업자 부채 폭증 18년 624조 22년 1043조로 2배. 부대비용 손실 월세 급등 인테리어. 여기 보시면 자영업 비중이 우리나라 24.6 제일 세네요. 그죠? 다른 나라는 15%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30%에 육박했다라는 통계 자료도 있어요. 그리고 자영업 비중 여기 상당히 높다는 거 우리나라 국기 보이죠? 다중채무자 비율 정말 늘어나네요. 급등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거품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무너지게 됐죠. 이런 일은 생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금융위기보다도 무서운 버블닷컴 위기가 생기면 안 되겠어요. 국내 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상공인과 다중채무자들, PF 대출 건설사 중심으로 도미노식 부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